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에게 새로운 종류의 백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기술이 바로 mRNA 백신이었고, 이 기술을 가장 먼저 실용화한 기업이 바로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전 세계는 또 하나의 조용한 전쟁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mRNA 백신 기술을 둘러싼 특허 분쟁. 그리고 그 전쟁의 주인공은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텍 진영입니다. 모더나는 2022년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을 상대로 자사의 mRNA 백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모더나 측의 주장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개발해온 핵심 mRNA 플랫폼 기술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 백신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모더나는 특히 두 가지 기술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나는 mRNA를 세포 내에서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면역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전자 서열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자사의 핵심 특허에 속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반면 화이자, 바이오엔텍 측은 강하게 반박합니다. 우리는 모더나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mRNA 백신 플랫폼을 개발해왔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빠르게 상용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분쟁은 단순한 기술 다툼을 넘어 백신 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싸움으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mRNA 기술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독감, 암, 희귀질환 치료까지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특허 분쟁의 판결은 향후 수십 년간의 바이오 특허 지형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mRNA 백신의 기본 구성 요소가 과연 누구의 발명인가? 둘째,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셋째, 두 회사가 실제로 유사한 기술을 독립적으로 개발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참조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모더나가 2020년 팬데믹 초기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에는 특허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이후 갑자기 특허 소송을 제기한 점입니다. 이에 대해 모더나는 특허 무단 사용은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당시 선언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유해이지 영구적인 권리 포기 선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이에 대해 모더나의 특허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mRNA 기술은 이미 다양한 연구자들이 발전시켜온 공공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분쟁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독일 법원에서도 병행되고 있으며, 특허 유효성 자체를 다투는 IPR 절차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mRNA 백신 기술은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연구자들의 기초 연구가 쌓인 결과이며, 모더나와 화이자 모두 NIH, DARPA 등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공공기술의 사유화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누가 먼저 개발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기술을 권리화하고 시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느냐일지도 모릅니다. 2023년 현재까지 이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특허 전쟁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백신 시장 주도권, 그리고 바이오 산업 전반의 특허 전략을 좌우하는 전략적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mRNA 기술의 특허 분쟁이 복잡한 이유는 이 기술 자체가 단일 발명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술 요소가 모여 구성된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전달체 기술, 염기 서열 수정, 안정화 메커니즘, 생산 공정 등 각 요소마다 다른 특허가 존재하고, 그 소유자도 대학, 정부기관, 스타트업, 대기업까지 다양합니다. 모더나는 mRNA 기술 초기 단계에서 미국 국립보건원 NIH과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팬데믹 초기 모더나 백신의 스파이크 단백질 설계에는 NIH의 과학자들이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는 상업화 이후 일부 기술을 독자 개발로 등록했고 이로 인해 정부 기관과도 마찰을 빚었습니다. NIH는 우리가 공동 발명자인데 왜 특허 등록에 배제됐는가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모더나는 기술적 기여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참여한 연구의 권리 귀속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이자 역시 독일의 바이오엔텍과 협력해 백신을 개발했으며 바이오엔텍은 mRNA 기반 치료제 개발에 수년간 집중해온 기업입니다. 이들은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mRNA 기반 암 백신과 치료제를 실험해왔고 코로나 백신은 그 플랫폼의 첫 상용화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화이자-바이오엔텍 진영은 우리는 모더나보다도 먼저 플랫폼 기술을 확보했고 코로나19 백신은 그 응용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양측의 기술 타임라인과 특허 출원 일자를 비교해보면 모더나가 일부 요소에서는 앞섰지만 바이오엔텍 역시 자체적인 설계와 구현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은 단순 침해 여부를 따지기보다 누가 어떤 기술을 어느 시점에 권리화했고 그 기술이 전체 백신 구조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에 따라 판결의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분쟁은 백신 시장의 민감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은 전 세계 정부의 핵심 구매 대상이었고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 단기간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허 분쟁의 승자는 단순한 보상금 수령을 넘어 차세대 백신 시장에서의 입지와 협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 간 소송 결과는 후속 기업들의 기술 개발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법원이 모더나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른 기업들은 향후 mRNA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때 모더나의 라이선스를 반드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화이자가 이긴다면 특허의 범위는 좁게 해석되고 기술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일부 NGO는 이 분쟁을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공동의 기술을 독점하려는 시도는 글로벌 공중보건에 반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송은 법정 안팎에서의 싸움이며 기술과 권리, 공공성과 이윤, 과학과 법이 충돌하는 가장 현대적인 지식재산 분쟁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